오늘 날이 좀 쌀쌀한 편이죠. 일기예보에서 한파 예보가 내려서 얼마나 추울라나 했더니 한파 예보까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쌀쌀하다 하는 거죠. 이런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일교차가 크고 또 건조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고 이럴 때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 신나게 하셨죠? 네. 노래할 때는 참 좋아요, 그렇죠? 노래는 참 신나는 것 같아요. 인간도 좋아요. 네? 인간이요? 인문학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하실 때 큰 소리로 하시고 또 큰 소리로 웃고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딱 마음을 열고 노래 신나게 하고 큰 소리로 웃으시면 그게 건강의 첫째가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실험적으로 발표했어요. 오늘은 우리 과학 공부 좀 할까요? 네. 네. 뭐 어려운 거 말고 우리 몸에 대한 거 이제 가볍게 우리 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쳐보셨어요? 네. 코피나 보셨어요? 네. 네. 다치면 뭐가 나와요? 예, 피가 나오죠. 혈액, 피가 나옵니다. 그게 계속 나와요? 아니요. 예. 왜 그럴까요?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몸속에는 피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 몸속의 피는 대략 몸무게, 체중의 한 13분의 1쯤 됩니다. 65kg이다 그러면 한 5리터 돼요. 5리터. 5리터면은 여러분 생수병 큰 거 있죠? 그게 2리터거든요. 2개 반쯤 돼요, 피가.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피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피를 보면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할 때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코 맞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그럼 대개 애들은 어때요? 울어요. 왜? 빨간 피가 나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라는 게 우리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피는 빨간 물이죠. 거기에는 크게 이제 액체 성분이 있고 좀 고체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액체 성분을 우리는 혈액 중에서 혈장 그렇게 부르고 고체처럼 생긴 것을 우리는 혈구 이렇게 부릅니다. 대략 55%, 45%쯤 되는데 액체 성분인 혈장은 뭐냐? 우리 피 같은 거 난 다음에 보면 나중에 피가 먹고 나면 거기에 진물식으로 이렇게 약간 너리끼리 한 그 투명한 액체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혈장이라고 해요. 혈장. 거기에는 영양소 또 노폐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혈구는 뭐가 있느냐? 혈구. 백혈구, 적혈구. 또 하나는
혈소판 이런 게 있어요. 적혈구는 뭐냐? 적혈구는 빨개요. 왜 빨가냐?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철은 녹슬면 빨개지죠.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적혈구가요, 크기가 얼마나냐? 7 내지 8 마이크로메타. 마이크로메타면은, 마이크로라는 거는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의 100만 분의 1. 메타의 1000분의 1이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아시죠? 아주 쬐끔해요. 1cm는 되게 아시죠? 요만한데 그거를 열로 나누면 1mm예요. 그 1mm를 다시 1000개로 쪼갰을 때 그게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알 수 있죠. 근데요, 그 적혈구가 몇 개나 있냐? 1세제곱밀리미터, 그러니까 가로 1mm, 세로 1mm, 높이 1mm. 얼마나 할까요? 애매했죠? 그 안에 적혈구가 남자는 한 500만 개쯤 들었어요. 여자는 한 450만 개쯤 들었습니다. 남자가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좀 어때요? 세 보여요. 그렇죠. 기운이 좀 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적혈구는 뭘 하느냐?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몸, 우리가 이제 허파로, 폐로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죠. 그럼 폐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요. 그 산소를 누가 잡느냐? 그거 적혈구가 잡아요. 그 적혈구가 그 산소를 결합해가지고 온몸을 돌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산소를 공급해요. 우리 산소 없으면 못 살죠. 숨이 막히면 밥을 안 먹으면 꽤 여러 날 견딥니다. 그러나 숨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요. 몇 분 못 갑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적혈구예요. 그렇게 많죠. 이 적혈구는 뼛속에서 만들어져요. 뼛속에서 만들어요. 우리 이제 이 등뼈니, 다리뼈니 이런 뼛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한 100일 정도 살아요.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 살고 죽습니다. 파괴돼요. 간에서 파괴를 시켜요. 또 비장, 지라라는 거 있죠. 피덩어리 때 있는 그 지라에서 파괴를 시킵니다. 한 120일 내지 100일 정도를 사는데 1초 동안에요. 1초 동안에 우리 몸이 말이죠. 1초 동안에 적혈구를 200만 개를 만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200만 개를 파괴해요. 1초 동안에 여러분 몸속에서도, 제 몸속에서도 적혈구가 200만 개가 만들어지고 200만 개가 파괴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몸입니까? 우리 몸이.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가 그렇죠?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흐물흐물하면서 아메바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적혈구보다는 좀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1세제곱밀리미터당 적혈구는 한 500만 개, 450만 개 이렇게 있었죠. 백혈구는 평소에는 한 6,000개에서 8,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놈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요. 백혈구는 병원체를 잡아먹음으로써 우리 몸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더 작아요. 더 작아요. 적혈구보다도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며칠 못 살아요. 한 3, 4일 이렇게 사는데 이건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냐? 아까 우리 피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피가 나도 우리 어때요? 그게 큰 겁 안 내죠? 아, 요즘 피나는구나 이러고 맙니다. 왜? 딱지가 않는 걸 알죠. 굳어버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겁을 안 내는데 피가 나는데 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피가 계속 나오겠죠? 피가 계속 나오면 산소 공급, 영양 공급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나올 때 피가 멈추게 하는 작용을 또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혈소판이라는 게 해줍니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것이 고체처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운반하는 혈장, 양분을 운반하는 혈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피, 혈액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 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야죠. 심장에서 꽉 짜르면 어디로 가요? 동맥으로 갑니다. 동맥으로. 그래서 저 머리니 뭐니 발끝까지 다 이렇게 퍼져가면서 점점 혈관이 가늘어져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혈관. 우리 한글말로는 실핏줄 이렇게. 그래서 그 가늘하게 막 갈라져서 굉장히 많은 가닥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줍니다.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을 나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상처를 입었을 때 정맥을 다치면은 그래도 좀 덜 위험해요. 그러나 동맥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콸콸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손목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뛰죠? 이렇게 눌러보면 그게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할 때 여기를 많이 칼로 그어요. 그리고 그래도 굳으니까, 그렇죠? 혈액이 나오면 굳잖아요. 공기 중으로 나오면 혈액은 굳어요. 그러니까 굳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속에다 팔을 담그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혈액이 우리 몸을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대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눈 깜빡을 차이? 눈을 깜빡하면 또 한 바퀴 돌아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하고 이렇게 팔까지 갔다 오고 저 다리까지 갔다 오고 머리까지 갔다 오는 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55초? 네. 평균적으로 한 1분이 안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46초 재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5초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겁니까? 빨린 거죠.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는 어때요? 건강하죠.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 어떻게 됩니까? 혈관 속에 어떻게 돼요? 막 쌓이죠. 그래서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액이 통할 구멍이 이만해야 되는데 이 혈관을 자꾸 쌓아요. 이렇게 이만큼 쌓으면 요것밖에 통과 못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거나 위험하거나 이거 관상동맥 맥기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머리에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산소, 양분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죽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혈액순환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나쁜 건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 원활하게 피가 우리 몸을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아까 동맥서부터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심장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혈관을 다 꺼내서 이어놓으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만 킬로. 10만 킬로가 넘어요. 우리 한 사람의 몸에서 나왔을 것이 10만 킬로가 넘어요. 12만 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10만 킬로라면 얼마나 거든요? 지구의 둘레가요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10만 킬로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바퀴 반을 감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바퀴도 감아요. 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하나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몸 잘 아끼십시다. 우리가 적어도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또 뼈 있죠? 뼈.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세어보셨어요? 못 세어보셨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365만. 태어날 때 한 300개 넘어요. 305개쯤 이렇게 뼈가 있어서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이제 합쳐지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5개 정도 그렇게 우리 몸속에 뼈가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결정적이죠. 특히 여성분들 뼈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되죠. 뼈에 있는 칼슘 성분이 자꾸 나이 먹으면 빠져나가요. 특히 여자들이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는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칼슘이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골다공증이죠. 그러니까 섭식도 잘해서 골다공증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뼈가 부러지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늑골 갈비뼈리 몇 개가 이렇게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깁스도 못해요, 잘. 그래서 붓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울 수가 있어요, 이제 잘래도. 누우면 이게 막 서로 이렇게 찔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2달을 이 붙을 때까지 앉아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뼈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만 있는 게 바깥을 느끼죠. 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 또 소리도 들리시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이런 감각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감? 오감입니까? 감각, 우리의 감각. 몇 가지예요? 오감입니까? 네. 자, 보는 거를 우린 시각, 듣는 거를 청각, 냄새 맡는 걸 후각, 맛보는 거를 미각, 그리고 또 몸의 균형을 잡아야죠. 우리 몸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다니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또 몸이 돌잖아요. 회전하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평형 감각.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서 느끼죠. 피부 감각. 이렇게 해서 감각을 보통 6가지를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이제 시각이 뭔지, 청각이 뭔지 뭐 다 아시는데 가장 민감한 것은 어떤 감각일까요? 가장 민감한 것. 네? 후각? 미각? 촉각? 피부 감각?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제일 민감한 거는 후각일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뭐부터 맡아요? 그렇죠. 야, 냄새부터 맡는. 제일 민감한 거는 후각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피로가 빨라요, 후각은. 이게 참 다행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은 다 화장실이 대부분 이제 서양식이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활동, 배변활동에는 우리 재래식 이렇게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의자처럼 앉는 양변기가 아니고 쭈그려서 앉는 그런 변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어때요? 냄새 나죠. 그런데 그게 거기 앉아 있는 동안 계속 나요? 좀 지나면 괜찮아요. 왜? 후각은 빨리 피고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코 속에 이렇게 코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세포, 냄새를 맡는 냄새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액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촉촉합니다. 이게 마르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화학물질이, 기체 화학물질이 고천장의 점액에 가서 녹아야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가 콧구멍이 2개죠. 이 또 인물을 교대해요. 둘 다 한꺼번에 다 맞는 게 아니라 한쪽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쪽은 쉬어요. 한 3-4시간씩 인물을 교대합니다. 이것도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각 맛보는 거죠. 우리 그 혀를 보면, 혀를 여러분 보셨어요? 혀를 보면은 혀가 맵긴 합니까? 오돌도돌하죠. 네.
그 이 닦으실 때요, 그 혀도 좀 꼭 닦으세요. 그 오돌도돌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름이 유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맛을 느끼는 미래라는 것들이 있는데, 액체 화학물질이 그 유두 옆에 미래에 가서 닿을 때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소리가, 유두와 유두 사이가 아주 좁은데 그 틈소리에 세균이 끼기가 쉬우니까 이 닦으실 때 좀 혀도 내밀고서 빡빡 닦아내시는 게 좋다 해야죠. 맛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요? 뭡니까? 네? 처음부터? 단맛, 네?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매운맛은요, 우리나라에서 매운맛 그러죠. 서양 놈들은 맵다를 하트 그래요. 뜨겁다. 뜨거운 거 마실 때도 하트지만 매운 것도 하트예요. 근데 그 매운맛은 느끼는 맛세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4가지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나머지 뭐 뜰은 맛, 무슨 뭐 감칠맛 이런 거 다 이들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작업해서 느끼는 건데, 매운맛은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거죠. 혀를 말이죠, 아주 물기 없이 깨끗하게 닦아 놓고서 거기다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맛을 못 느낍니다. 침에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것만 느낄 수가 있다. 맛을 보실 때 코를 막고서 맛보신 적 있으세요? 코를 막고 맛을 보시면 맛을 잘 몰라요. 또 눈 감고서 맛을 봐도 좀 덜해요. 맛은 시각, 후각 좀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압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맛을 우리가 이제 즐기는데 참 정말 이건 맛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우리 혀나 이런 그 아주 섬세한 이러한 그 맛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뇌요. 뇌는 이 머리뼈 속에 들어있죠. 호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두 그 주름지고 많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런데 이 뇌에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전체 필요한 산소의 20%를 써요. 왜? 뇌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중요합니다. 20%나 쓰고 있는데 또 이 뇌를 통과하는 혈액이, 피가 전체 피의 15%가 이 뇌를 거쳐가요. 왜 그러냐? 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뇌가 중요하죠. 뇌에 탈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뇌는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령탑이죠.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뇌가 중요하다 합니다. 뇌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목욕하시죠? 목욕탕에 가셔서 때 밀어보신 적 있어요? 시원하시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원해요?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부모님이 주신 완전 방수의 천연 가죽입니다. 아주 훌륭한 피부인데 그 피부의 겉껍질이 그냥 있어요. 여러분 화장하시면 아주 곱죠? 매끈하고. 그럼 그게 다음날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자꾸 겉에 피부가 죽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밑에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되면 우리 피부는 싹 바뀌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거칠거칠하고 뭐 비듬처럼 일어나고 이러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각질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게 배기 싫으니까 박박 문질러서 닦게 하는데 박박 문질러서 닦고 나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벌개지죠. 벌개지는 건 뭐냐? 염증이 생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때밀면 그냥 수세미 가져와서 막 닦아내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면 너무 샤워할 때도 너무 세게 문지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만 끼얹어라 이거죠. 물만 끼얹어라. 그게 좋은 목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몸에도 비누를 안 씁니다. 얼굴도 비누를 안 씁니다. 그냥 물로만 해요. 손만 비누를 써요. 손은 이게 만지잖아요.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깨끗하게 닦아요. 한 번 닦을 때 한 1분가량 비누 거품 많이 내서 이렇게 닦는데 나머지는 전혀 저는 화학물질을 비누 같은 건 화학물질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포함해서 몸 샤워할 때도 물만 끼얹지 이렇게 밀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좋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부가 싹 떨어져 나고 새로 난다면 1년이면 우리가 완전 방수 천연 가죽을 12번 갈아입는 거죠. 12번 갈아입는 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대략 우리 몸에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 48kg쯤 됩니다. 그만큼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열심히 벗겨서 미리미리 떼어내지 말고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좋다 하죠. 다 아시는 거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과 밤에 저녁에 키가 같아요, 달라요? 아침 키가 커요, 저녁 키가 커요? 아침 키가 크죠? 왜 그래요? 우리 그 척추를 보면은 그 디스크라고 있죠. 그 물렁물렁 하고 다녀.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이게
몸무게를 눌려요. 그래서 좀 줄어들어요. 자면, 누워서 자면 이게 또 펴집니다. 그래서 키가 보통 한 0.8cm 정도 차이가 나요. 아침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은 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키를 잴 때는 언제 재는 게 커요? 키가 크고 싶을 때는 아침에 재는 게 좋습니다. 발은 아침발이 커요? 저녁발이 커요? 아침발이 커요? 저녁발이 커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서 있고 앉아 있고 서 있고 하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발이 좀 붓죠. 구두는 언제 사야 돼요? 저녁 때 사야죠. 아침에 사면 저녁에 신으려면 좀 빡빡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사는 게 좋다 그러죠. 애들은 자면서, 서 있을 때보다 자면서 더 잘 자라요. 더 잘 커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재우면 그만큼 잘 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애들은 깨 있을 때보다 잘 때 더 키가 잘 자란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애를 아주 평안하게 잘 재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하나다. 우리 뇌 머리 아프다 그런 적 있죠? 머리 아프다. 아유 두통이네.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뇌에서 느끼는 건가요? 느끼긴 거기서 느끼지만 아픈 건 어디서 아픈 거냐? 뇌는 통증을 몰라요. 안에 있는 뇌는 이 겉에 있는 근육 이런 데서 통증이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문이 있죠? 지문이 얼마나 중요해요?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문이 같을 확률, 지문이 같으려면 얼마나 많은 몇 사람이나 있어야 지문이 같을 가능성이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640억 대 1입니다. 640억 명이 있으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640억 명이 아니라 78억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 쌍둥이도 다르다. 그래서 범죄 수사를 할 때 지문을 많이 채취하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범인을 잡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우리 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뇌가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뇌의 노화,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 중에 그 댄스, 웰빙 댄스 아주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 퇴임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퇴임하고서 그 사교 댄스를 배워가지고 그냥 수시로 가서 그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게 다리를 움직이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웰빙 댄스인데 그것도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서 건강을 더욱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